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한 인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시가총액 4조 달러 기업의 수장입니다.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삼성, SK와의 반도체 협력 논의. 그런데 회의를 마친 저녁, 한국 파트너가 그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간 곳은 바로 한국 찜질방이었습니다. 처음 문을 연 순간 그가 본 광경은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바닥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사장도 직원도 구분되지 않는 공간.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알 수 없는 곳. 모두가 평등한 공간. 완전히 쉴 수 있는 시간. 회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리고 나올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기, 한국 방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찜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슨 황입니다. 타이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뒤 30년 넘게 실리콘밸리에서 살아왔어요.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감정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영역이었고 회복은 주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결과를 만드는 곳이지 사람을 보듬는 곳이 아니라고 믿었죠. 한국은 내게 늘 이상한 나라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여전히 유교니 위계질서니 하는 낡은 이야기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은 서구적이고 합리적인데 조직 문화는 여전히 동양적이고 감성적이라는 평가를 들었죠. 그래서 이번 방문도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몇몇 기업과 미팅하고 협력 방향 논의하고 그렇게 이틀 정도 일정 소화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중간에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파트너사의 임원이 저녁 식사 후 어디 가자고 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죠. 한국 사람들이 회복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회복은 집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다른 곳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일부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찜질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상했어요. 신발을 벗고 작은 사물함에 옷을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네받은 건 회색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멈칫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복장이 자유로웠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기선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는다고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통제 아닌가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을 잃었어요. 넓은 공간 곳곳에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있었죠. 누군가는 벽에 기대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안내판도 없었고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쪽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누군가는 자리에 앉아 식혜를 마시고 있었죠. 설명이 없었어요. 규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임원이 저를 이끌고 들어간 곳은 목욕탕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옷을 벗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묵묵히 탕에 들어가고 샤워를 하고 때를 밀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죠.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누가 부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더군요.
모두가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직함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죠.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미국 사우나에선 사람들이 말을 걸곤 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세요?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탕에서 나와 다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양복을 입었을 법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고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위계나 거리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뭐 하는 분들일까?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러 온 거니까요. 임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쉬러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런 공간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다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어떤 자세로 누워있든, 누가 코를 골며 자고 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간섭하지 않는 거였죠.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했던 개인주의와는 달랐습니다. 거기선 각자 자기 공간을 지키려고 애썼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어느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편안해지더군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이 공간이 한국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이 찜질방이라는 공간이 그 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 뜨거운 방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임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방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뜨거운 곳에 들어가는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몇 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죠.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땀이 금방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도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누가 먼저 나가는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몸의 신호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만 하면 있고, 힘들면 나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몇 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밖은 시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몸은 지쳤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식혜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도 한 컵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했죠. 뜨거운 방에서 나온 몸을 식혀주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뜨거운 방, 차가운 식혜, 휴식 공간.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휴식 공간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게 그들의 일하는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질문만 남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공간이 단순한 사우나나 목욕탕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알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임원이 슬슬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뜻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피곤한데 가벼웠고 지쳤는데 맑았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죠. 불빛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찜질방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일터로 돌아가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경험이 제 생각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뜨거운 방에서 나온 뒤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어요. 몸이 후끈거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한쪽에 놓인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열기로 가득했던 몸이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급하지 않았어요. 시간에 쫓기는 것 같지도 않았죠. 임원이 한쪽을 가리켰어요. 수면실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웠어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누웠습니다. 베개를 베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죠. 누군가 코를 골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확히 몰랐어요.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죠. 여기선 시간이 의미가 없었어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수면실을 나와 다시 휴게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한쪽에서 뜨거운 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바로 식혜를 마셨고 누군가는 그냥 바닥에 앉았어요. 각자 자기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뜨거운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시 그 열기를 느끼고 싶었죠. 임원에게 말했어요. 한 번 더 들어가 보겠다고요.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열기가 다시 몸을 감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을만 했죠. 옆에 앉은 사람을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것처럼 보였죠.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사람처럼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열기에 집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숨쉬기가 가빠졌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요. 누가 더 오래 있는지, 누가 먼저 나가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몸의 신호를 듣고 있었어요. 견딜만 하면 있고, 힘들면 나가고, 그게 전부였죠. 실리콘밸리였다면 달랐을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 오래 버티려고 애썼을 거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자기도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비교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쟁이 없는데도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몇 분이 더 지났을까요? 한 사람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죠. 조금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공간에는 규칙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질서는 있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질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질서.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 저도 슬슬 나가고 싶어졌어요.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죠. 밖은 시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휴게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식혜를 또 한 컵 마셨습니다. 몸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편안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뜨거운 방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쉬는 사람, 자는 사람.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이요. 삼성, SK, LG.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연구소에서 밤을 새는 연구원들. 치열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이 공간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서로를 짓밟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기 한계를 시험하는 태도. 급하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리듬. 임원을 봤습니다. 임원도 편안하게 앉아 쉬고 있었어요.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다고요.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회복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각자 필요할 때 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쉰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쉰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완전히 쉬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했고, 휴가 중에도 전화를 받았죠. 완전히 멈추는 건 약함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완전히 멈추는 게 당연했어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한쪽에서 미역국을 파는 곳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따뜻한 국물이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소모된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봤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기 속도로 먹고 있었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역국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바닥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리듬을 갖고 있었어요. 빠른 사람도 있었고, 느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방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수면실에만 오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1시간 넘게 자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 다양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웠습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재촉하지 않았고,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까?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가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걸까? 답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의 질서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 한국 기업들의 회의실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용하지만 집중된 분위기. 누가 더 많이 말하는지 경쟁하지 않는 태도. 각자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듣는 방식. 공장 현장에서 본 엔지니어들도 떠올랐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는 모습.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태도. 이 찜질방과 닮아 있었어요.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느낌만 있었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됐어요. 피곤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지쳤지만 맑았어요. 임원이 슬슬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더 있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더 많은 걸 보고 싶었죠.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탈의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안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몸은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모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웠죠. 차에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머릿속에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방의 사람들, 식혜를 마시는 사람들,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들, 미역국을 먹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보였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걸 본 것 같았죠.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이 느낌이 무엇인지, 이 익숙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방의 열기, 식혜의 차가움, 사람들의 조용한 표정. 모두가 자기 리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리듬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흘러가던 모습.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삼성 임원들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누가 더 많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말했습니다. 문득 어젯밤 찜질방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방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호를 듣던 모습. 누가 먼저 나가도 괜찮고 누가 오래 있어도 괜찮던 분위기. 이 회의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죠. 급하지 않았어요. 함께 온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갖고 제대로 먹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점심을 빨리 먹고 다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죠. 오후에는 공장 투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중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긴박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작업을 멈추고 휴게실로 갔어요. 10분쯤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본 것과 똑같다는 거요. 필요할 때 쉬고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각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찜질방에 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서 완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걸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삼성, SK, LG. 이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많았습니다. 기술력, 투자 규모, 글로벌 전략.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래 버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번아웃률이 낮은 이유, 직원들이 10년 넘게 한 회사에 머무는 이유,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죠. 자료를 덮었습니다. 답은 거기 없었어요. 답은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쉬는 방법을 아는 것, 회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게 한국 기업들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찜질방 수면실 천장이 떠올랐어요. 어두웠지만 편안했던 그 공간.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자고 있던 모습.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자는 것. 누가 보고 있는지, 뭐라고 평가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는 것. 그게 한국에서는 당연했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걸까?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설계된 시스템일까요?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한 것, 설계한 것, 만들어낸 것. 사람을 오래 버티게 하기 위한 구조였어요. 뜨거운 방은 한계를 시험하게 했습니다. 식혜는 몸을 식혔어요. 미역국은 속을 달랬죠. 수면실은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였죠.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공장에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고 회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멈추는 걸 허락하는 방식으로요. 존경스러웠어요. 이 작은 찜질방 하나에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게요. 그리고 그 철학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게요. 실리콘밸리는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번아웃에 시달렸고, 회사를 떠났고, 다시 시작해야 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천천히 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쥐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복했지만 약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오래 가는 방법. 사람을 지키면서 성과를 내는 방식.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과정, 결과보다 사람.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맑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차분함, 공장의 여유, 거리의 사람들.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축소판 같은 곳. 사람들이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는 걸 경험하는 곳.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 속도가 아니라 지속. 성과가 아니라 회복. 그 우선순위가 다른 거구나.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쉬는 느낌이었죠. 꿈을 꿨습니다. 찜질방에 있는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앉아 있었죠.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꿈에서 깬 건 아침이었어요. 상쾌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죠. 어제보다 훨씬 나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고 일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편안했었나 싶었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천천히 먹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갖고 제대로 먹었죠. 로비에서 임원을 만났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하루에 끝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지만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찜질방 같은 곳에 가서 쉴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돌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 지친 것을 오늘 회복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것. 그게 이들의 방식이었어요.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문화가, 이 시스템이, 이 지혜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다듬어진 것, 의도된 것,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구조.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회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게 한국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쉬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회복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라는 것. 이 깨달음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수면실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빈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이완되는 게 느껴졌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내려갔고 숨이 깊어졌죠.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멈춰 있는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죠. 그냥 편안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구나. 완전히 멈추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요. 회복해야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분히 쉬었어요.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면실을 나와 휴게실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쉬는 사람, 뜨거운 방에 들어가는 사람, 식혜를 마시는 사람.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회복하고 있었죠.
이 공간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쓰러지기 전에 쉬게 하고, 지치기 전에 회복시키고, 멈추는 걸 당연하게 만드는 구조였죠.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이 풀려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죠.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 도시가 다르게 보였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며칠 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풍경인데 낯설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급하게 걷는 사람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도시.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죠. 찜질방, 사람들, 그 조용한 회복의 시간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는 여전히 바빴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고 회의는 끊임없이 이어졌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 갔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15분이면 충분했죠. 다들 빨리 돌아가서 일해야 했으니까요. 한국의 점심시간이 떠올랐어요. 천천히 먹던 사람들, 시간을 갖고 제대로 쉬던 모습. 여기와는 달랐습니다. 오후 회의에 참석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마감이 촉박했죠. 팀원들은 주말 근무를 각오해야 했어요. 누군가 힘들다는 말을 꺼냈지만 금방 묻혔습니다. 일정이 중요했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성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고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회사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한국의 찜질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 완전히 멈춰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분위기, 회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직원들이 완전히 멈출 수 있는 공간,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시간, 회복을 허락하는 구조.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회복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었어요.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였죠. 하지만 중요했습니다. 이 생각이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죠. 저도 보통은 늦게까지 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쉬고 싶었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협력 방안. 그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성과를 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법이었죠. 빠르게 달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찜질방은 그냥 휴식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담긴 곳이었죠.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가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편안했죠.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뭘까? 기술이 앞선 나라일까?
경제가 강한 나라일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일까? 한국은 후자였어요. 기술도 강하고 경제도 강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사회였어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반도체도, 인공지능도, 글로벌 기업도 중요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 회복을 허락하는 문화,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죠.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바닥에 누워 쉬던 사람들, 뜨거운 방을 견디던 사람들, 식혜를 마시던 사람들, 미역국을 먹던 사람들, 수면실에서 자던 사람들. 모두가 회복하고 있었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돌보고 있었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멈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거요. 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을까? 성과만 보고 과정은 무시하지 않았을까? 속도만 강조하고 지속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빠르게 달리고 성과를 내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성공의 기준이 달랐죠. 빠른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것,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개인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쉬고 싶었거든요. 내일 또 출근하겠죠. 회의하고, 결정하고, 프로젝트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오래 가려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찜질방에서 본 거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가르쳐 준 거였죠.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이었죠. 꿈속에서 다시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찜질방. 사람들. 조용한 회복의 시간들.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언젠가 돌아갈 거라는 거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오래 버티는 법. 함께 가는 법. 기술보다 중요한 것. 돈보다 앞서는 것. 성과보다 귀한 것.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기술을 보러 갔다가 사람을 봤고, 협력을 논의하러 갔다가 지혜를 얻었고, 성과를 찾으러 갔다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였어요. 30년 넘게 달려온 방향을, 믿어온 가치를, 추구해온 성공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게 한국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아니고, 협력 계약도 아니고, 비즈니스 성과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상쾌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하루였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이 저를 바꿔놨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찜질방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그 작고 평범한 공간이, 그 조용한 사람들이, 그 단순한 회복의 시간들이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서요. 성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보여줌으로써요.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써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써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